이웃집 텃밭입니다. 여기에는 쪽파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 저쪽에는 대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잎이 많이 누렇죠. 잎끝도 이렇게 누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잎끝이 누렇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면시비 몇 번만 해주시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은 이 쪽파 새순이 나오잖아요. 새순이 나올 때 가장 해줘야 될 중요한 잎끝이 타지 않고 누렇게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따뜻합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꾸준히 이것을 계속 해줘야지 이렇게 파릇파릇한 쪽파, 대파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명절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좀 날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동안 날씨가 굉장히 푹하고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럴 때 이런 텃밭에서 작물이 그 냉해 피해와 그리고 눈 피해 그리고 얼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마늘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텃밭 작물 같은 경우는 부직포를 덮어주던가 아니면 영양제를 충분히 먹여서 좀 겨울을 잘 보내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아미노산을 연면 시비를 해주던가 아니면 칼슘을 연면 시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에 지금 칼슘과 유황 뭐 이런 것들 아미노산도 해주었고 그리고 마그네슘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 5차례 주었거든요. 확실히 영양제를 주고 안 주고가 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앞 화면에서 보시면은 쪽파가 아주 잎이 누렇죠. 잎끝도 누렇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쪽파고 요거는 대파입니다. 이렇게 잎끝이 타고 누렇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파와 쪽파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잎이 진초록색이어야 되고 잎끝이 마르면은 나중에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쪽파나 이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시고 요 누렇게 된 잎을 제거하는데 다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파릇파릇하게 이 쪽파, 대파 봄에 이제 대파도 마찬가지고 쪽파도 아주 새 잎이 나올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그런 봄 쪽파 대파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텃밭 작물 중에 대표적인 작물이죠. 요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릇파릇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조금 투자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쪽파의 경우에는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아마 파릇파릇하게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대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양파나 그리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이나 저기 북부지방 추운 곳에서는 이런 파릇파릇한 것을 보실 수가 없죠. 부직포를 덮어줘서 이제 냉을 좀 피하고 뭔가 해주셔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런 텃밭 작물이 있으시면은 꼭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세요. 파릇파릇한 그런 이런 작물들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대파와 쪽파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질산칼슘입니다. 칼슘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이 작물에게 이제 칼슘제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장성도 좋아져서 오랫동안 이런 텃밭 작물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무름병도 안 걸리고요. 그래서 수확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무르지 않게 그리고 오랫동안 드시려면은 특히 마늘 그리고 양파 그리고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는 칼슘제를 밥 주듯이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제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질산칼슘, 제가 말씀드린 질산칼슘을 물에 녹여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날이 따뜻할 때 이런 데가 살살 조금씩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염화칼슘입니다. 이거는 공기가 닿게 되면은 물로 변하기 때문에 도로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는 염화칼슘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식용 염화칼슘입니다. 식용 염화칼슘을 말당 40에서 50g 정도 그러니까 20리터에 녹이셔서 작물에게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구입하는 그런 칼슘제가 대부분이 이 염화칼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그런 염화칼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염화칼슘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을 많이 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물비료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은
염화칼슘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염화칼슘이고요. 그리고 이 염화칼슘에다가 붕산비료, 칼슘의 이동을 돕기 위한 붕산비료를 꼭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붕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덜어서 쓰는 붕산인데요. 붕산도 말당 한 4에서 5g 정도 아주 소량 넣어서 주시면은 이게 칼슘의 이동을 돕습니다. 붕산이요. 그래서 붕산과 칼슘은 항상 같이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락스 그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밑거름을 하실 때 칼슘과 붕소를 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보락스 그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물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봄이 되기 전에 이 시기에 날이 따뜻할 때 비 오기 전에 텃밭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아주 잘 녹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밭을 만들 때 밑거름을 하실 때 이게 칼슘을 주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보시면은 여기 토양 혼화 처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비닐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은 그게 녹아서 이 구멍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한 번에 많이 주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한 보름 간격으로 뿌려주시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화학 비료랑 그 유기질 비료랑 좀 한 2주 이상 간격을 띄어서 주시고 잘 녹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보락스 그린을 한번 뜯어 보겠는데요. 보락스 그린을 뜯어 보면은 굉장히 뿌리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갱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에 녹이셔도 금방 녹고요. 그리고 킬레이트화된 굉장히 흡수가 빠른 칼슘과 붕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물에게 살살 뿌려주시면은 금방 녹고, 그리고 비가 살짝 올 때 그때 한번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당량 덜어서 이렇게 통에다 놓고 막걸리를 놓고 이렇게 녹이셔가지고 작물에게 물조리나 아니면 이런 약통에다가 연면 시비를 해주셔도 되고요. 관주를 해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칼슘 공급하는 방법은 참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요즘엔 겔 형식으로 된 그런 액비가 영양제가 잘 나오는데요. 요거는 대유 비타 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겔 형식으로 된 굉장히 쉽게 작물에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영양제인데요. 여기는 미량요소 뿐만 아니라 칼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봄에 이제 요소를 쓰시잖아요. 질소가 많이 필요한데 질소도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그리고 아미노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칼슘제를 보여드려 봤는데 요 비타겔이라는 것을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이 왜 필요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냉해 예방, 그리고 그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칼슘을 주는 이유가 바로 저장성과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는 힘을 더 기르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것과 함께, 이거는 아미노산입니다. 요 안에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미노산을 좀 더 첨가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해서 작물에게 연면 시비를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제 작물에게 뿌릴 건데요. 요 안에는 붕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미량 요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굳이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10g 짜리인데 적당량 덜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안에는 아미노산도 추가로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그리고 각종 미량요소, 그리고 아미노산을 작물에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잎이 누렇게 되고 생기가 돌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냉해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그리고 물 부족,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 미량요소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에게 꾸준히 보약이 되는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칼슘제를 연면 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를 꾸준히만 주시면은 그만큼 수확량도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그런 텃밭 작물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연면 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